안녕하십니까. JIB 앵커 오다솜입니다. 지난 15일 충남 당진의 플랜트 회사인 아하엠텍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뉴스에서 다뤄졌던 아하엠텍 대표 안동건 사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기자회견 중에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던 그 사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롯데 측에서는 약정, 즉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건설 신격호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4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지금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은 끝내 제가 이런 고소장까지 접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심정은 차마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꼭 진실이 밝혀졌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등을 했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 2010년도 3월경 됩니다. 당시 이재호 권익위원장님이 저희 공장을 방문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로 이첩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심사보고서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113억 원, 롯데에 부과한 과징금은 32억 3,600만 원, 벌점은 3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결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결은 2회에 걸쳐서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주지 않았던 돈의 일부를 임의로 지급하는 그렇게 해놓고 결과는 상호 주장이 상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판단을 하지 못해서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주장이 상반되지 않으면 공정위 왜 갑니까? 그렇죠. 또 공정위가 법 판단을 못 한다면은 공정위에서 법을 왜 다룹니까? 그게 심결에서 공정위에서 최종 저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롯데는 무혐의 경고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놓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당시 심판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롯데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으로 그 이후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문 가는 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호소를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올 5월경에 다시 공정위에 다시 재수조사할 것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 조사도 없이 다시 또 심의 절차 결과를 종료를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은 공정위를 제가 의지할 데가 없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경우에 어딜 찾아갑니까? 공정위를 찾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정위에서 그런 판결을 하고 대기업에 오히려 편향적으로 조사를 한다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디로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겁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심사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정말 저는 공정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정위의 그런 판단이 올바르였던 건지 이 자리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판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또 수차례 구조조정을 겪고 경영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지나온 5년의 세월을 보면은 참 눈물겹습니다. 대기업도 100억이면은 큰 돈입니다. 네, 큰 돈이죠. 예. 중소기업에서 100억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100억을 못 받고 중소기업이 5년을 버텨온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IM택이 어떻게 버틴 게 왔느냐? 정말 다른 고객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합니다. 6개월도 버틴기지 못합니다. 그 당시 저희 회사는 상당히 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정이 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처음 70억 정도를 은행에서 바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고객사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그 이후에도 4번, 5번의 부도위기는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주변에서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도와줬습니다. 또 직원들이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버틴 게 왔지만은 끝내 금년 7월 달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5년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롯데건설에서 IM택을 상대로 한 그런 부당한 행위들이 중단돼서 IM택에 다시 과거의 그런 어떤 정말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길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당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진실을 가려줄 거로 믿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믿고 본연의 일에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만연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횡포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비단 IM택 사건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기업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롯데건설과 같이 협력업체를 기망해서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난 이후에 돈을 안 주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협력업체를 부도로 몰아세우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대중소기업 생산, 협력 그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등떨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공정위가 바로 서야만이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상생의 어떤 문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IM택과 롯데건설의 하두개 분쟁은 다시 엄중하게 엄격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진위를 밝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왜 대기업과 이런 분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게 됐는지 저는 지금 해외로 나가서 영업하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5년째 롯데건설에 휘말리면서 회사는 엉망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희 작업 현장에 3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겨우 60명 남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는 일자리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제가 하루빨리 잘 해결돼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